여기 한번 물이 범람했다 그랬죠. 네. 배수가 안 된다는 안 얘기.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물이 여기도 무릎팍까지 차요. 남다른 추진력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하는 초선 의원. 또 공정을 실현하는 그러한 것을 저의 정치 활동의 가치로 두고 변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행보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민생 정치를 펼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청소년암 필수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소아청소년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들이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에선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정부에서 소아암 거점 병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체계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우리가 그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선진국에 가는 길목에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학자들과 함께 같이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암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온 서정숙 의원. 해답을 찾기까지 그녀의 행보에 멈춤이란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진짜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정숙 의원은 21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약사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1일 서정숙 의원 주최로 국내 마약 중독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든든했던 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 서정숙 의원은 국내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만큼 치료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치료기기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마약 중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단속에 극복하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나 사회가 정말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고 또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온 서정숙 의원. 지난해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 마약 실태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단순한 이
마약 사범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대, 20대 사이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정부는 10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 중독 정책 전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을 사후 약방문식의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조기 치료와 재활 치료, 적극적인 마약 대책으로 입법하는 내용이고요.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속에 그런 것을 다 녹여내려고 했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는 서정숙 의원. 지금까지 4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국민이 묻는다. 스쿨존 어린이 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그 당사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강한 입법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 절벽에 출산율 0.78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고 또 아이를 출산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이가 한 명인 경우는 10% 자동 탓의 감면, 2명인 경우는 20%, 3명이면 50%의 감면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됐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래 단 하루도 쉰 날이 없었다는 서정숙 의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여념이 없다. 지역 밀착형 그런 민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투어를 조금 더 좀 오전 오후로 해서 좀 강화하는 그런 일정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수지가 뭐 알다시피 또 교육과 복지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계층과 수준이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좀 그런 현장을 가보도록 하죠.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만 경기도 용인 수지에 지역민을 만나기 위한 사무소를 마련했다. 특별히 용인 수지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용인 수지에 2001년에 이사 가서 쭉 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아이 돌봄, 보육, 또 노인복지 인프라 이러한 니즈가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는 걸 알고 있고요. 수지 지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저 나름대로 또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을 쪼개 용인 지역을 찾았다. 다시요. 주요 민원 발생 구역을 둘러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끝나면 될 거예요. 네, 해야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도 반듯반듯하지 않고 골목골목을 이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도로가 좁아서 인도가 이렇게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저희도 아주 불편하게 그죠? 불안하고 불편하게 걷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좁은 도로로 보행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 여기 한번 물이 범람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물이 여기도 무릎팍까지 차요. 그럼 결국은 이 배수가 안 된다는 안 얘기.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관이 부족. 간이 부족해요. 어차피 간이 엄청 부족해요. 보다시피 여기가 양쪽에서 도로가 내려오면서 저지되고 몇 번 물이 차서 무릎팍까지 물이 오고 이랬대는데 지자체하고 지방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서정숙 의원은 한 가정 어린이집을 찾았다. 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고 시범 사업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좀 그런 원장님들의 또 현장의 고충도 듣고 또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서정숙 의원. 가정어린이집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또 직접 보러 오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타격이 큰 상황. 저출산을 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은 건 아시잖아요. 그중에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10,000개 이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저출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많은 군데나. 네. 이런 가운데 원장이 직접 아이를 돌보다 보니 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일하게 가정만 담임연직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의 고유의 업무가 자꾸 떨어지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엄마들이 또 기피를 하세요. 왜냐면 원장님이 분산되어 있으면 자기 반 아이를 잘 못 볼 거라는 불안감에 한 선생님이 아이를 몇 명 가정식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영세 아이들을 3명을 제가 다 돌보고 있어요. 유보 통합을 앞두고 가정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잘 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이 좀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차별받는 그런 느낌은 안 들도록 우리가 또 정치권이나 또 행정부에서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돌아갑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저희들의 그런 소리를 직접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앞으로도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 7월 12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심포지엄이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정숙 의원을 만났다.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도래합니다. 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또한 시대에 맞춰서 보완이 필요하고 그 과제를 실질적으로 논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성 질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선진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의 전문성을 살리고 나의 평소에 사회활동하는 가치관을 여기서 살리면서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스마트복지 심포지엄이 열렸다. 우리 생활과 사회를 변혁시킬 스마트 복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성주, 이종성 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도국에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스마트 복지 추진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지속 가능한 우리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ICT라든지 이런 걸 접목해서 스마트 복지국가를 위해서 스마트 복지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좀 더 선도국으로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서정숙 의원이 용인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오늘은 지역 내 통장협의회 임시회의가 있는 날. 서정숙 의원입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 민원을 살핀다. 통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특히 무더워서 힘드셨죠? 저는 또 현직 의원이고 수지구에 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해서 저도 한 20년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소통하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실 텐데 훨씬 단회하게 잘 의논하셔서
성북동이 또 수지구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가 되도록 여러분이 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국회 전체 나라 일을 하면서 수지구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역 곳곳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통장들과의 만남은 민생을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난 여름 너무 폭우도 있었고 이래서 별일 없으셨는지 또 안부도 여쭙고 또 여기서 논의된 것들이 또 저희가 국회에서 혹시라도 뭐 민원 접수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 이제 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나 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마다 주민의 삶도 나아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회의를 마치자마자 용인 지역 사무소를 찾은 서정숙 의원. 주민들을 보다 가깝게 만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곳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오는 열린 공간이다. 5월 11일 날 저희가 그 어버이날 기념으로 해서 그 감사 콘서트를 저희가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의원님께서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장안 어버이상을 또 시상식도 해주셨어요. 그때 못 나눴던 마음도 좀 더 나누고 그리고 그때 또 의원님께 감사했던 분들 그런 후기담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만나고 소통할수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시간만 허락되면 축제나 행사 현장 등을 찾아다닌다. 믿음직한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는 서정숙 의원. 이곳 사무소가 그 발판이 되길 바라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일해 주길 원하는지 알게 되고 좋은 만남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위를 씻어내듯 비가 내리는 오후 잠시 휴식을 위해 한 서원을 찾았다. 일에 쫓길 때마다 머리를 식힐 겸 찾는 장소라는데 오늘은 특별히 카메라를 들었다. 네, 오늘은 조광조 스님 위패를 모신 기념 서원에 왔습니다. 저랑 한번 조광조 선생의 심곡 서원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이곳 심곡서원은 조광조 선생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서원의 매력은 서원에 가면 고유 문화를 알 수 있고요. 거기서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을 교육을 통해서 잘 자라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서원의 건축 양식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우주와 연관된 그런 철학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는 소나무 더욱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2026년을) 목표로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심곡서원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곳에 오셔서 조광조 선생의 또 여러 가지 업적을 한번 또 기리시고 또 소통하고 또 힐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 초대합니다. 지난 7월 중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축하하는 자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요. 그녀는 정직하고 뛰어난 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아 입법 부문에 선정되어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민생 현안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것을 인정받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더욱더 의정활동을 소비자인 국민의 니드와 그게 잘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제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그 행사나 그 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의원, 대한민국 칭찬대상 의정대상을 받은 서정숙 의원, 새로운 정책에 도전하는 과감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다. 저는 좋은 일에는 욕심을 부려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꿈을 높이 하다 보면 그 꿈을 다 이루면 좋지만 90%라도 이루면 우리 사회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라는 그 선현들의 말씀을 제가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서정숙 의원 주최로 핵안보 국방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3년 4월 26일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그 실천 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오늘의 세미나가 중요한 핵안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4월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 핵무기 협정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한미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앞두고 군사력 보전 방안과 국민 생존권 보장에 관한 민방위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 분야가 우리 온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학술 세미나를 활발하게 잘 논의되어서 지난 4월 26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그 의미와 그 실천 과제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희망 정치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진심. 늘 국민 가까이에서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서민의 눈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바꾸려는 서정숙 의원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에 마음을 두면서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앞장서서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따뜻하게 소통하고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뛰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교장 쌤 부탁드립니다.